안녕하세요. 나에게 낭독 시간입니다. 오늘의 책은 20살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입니다. 스탠포드 대학 교수인 티냐 실리그 박사가 20번째 생일을 맞이한 아들 조시에게 선물로 쓴 책입니다. 우선 차례를 보면 1장 스탠포드 대학의 $5 프로젝트, $5의 법칙, 문제가 클수록 기회도 크다. 학교 밖 실제 세상. 2장 거꾸로 뒤집은 서커스. 학창 시절을 그리워하는 CEO. 주변의 사소한 것들에 보석이 숨어 있다. 창의력과 혁신의 DNA. 행복한 일탈. 어떤 문제든 해법이 있다. 3장 비키니 아니면 죽음을 달라. 당신에게 규칙이란 어떤 의미인가? 기발한 최악의 아이디어. 교도소 동료의 추천서. 엉뚱해도 괜찮아. 과감히 규칙을 깨라. 샛길도 하나의 길이다. 4장 지갑을 꺼내세요. 왜 내 인생을 남의 손에 맡기려 하는가? 두 부류의 세상 사람들. 세상에는 내가 채울 수 있는 틈이 무한히 존재한다. 복권에 당첨되려면 우선 복권을 사라. 5장 실리콘밸리의 비밀. 실패자 이력서. 가능한 빨리 최대한 많이 실패하라. 영원한 실패와 성공의 밑거름이 되는 실패. 성공한 사람의 인생엔 항상 굴곡이 있다. 똑똑한 실패가 무의미한 성공보다 낫다. 나만의 리스크 프로파일. 6장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최상의 직업을 위한 3가지 조건.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라는 질문의 함정. 내가 원하는 것과 주변 사람들이 내게 원하는 것. 정말로 한 우물만 파야 할까? 직업 선택 전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7장 레몬을 헬리콥터로 바꾸는 행운. 행운은 노력하는 자에게만 길을 내준다. 외국인 여행자처럼 항상 주변을 살펴라. 풍부한 경험은 언젠가 빛을 발한다. 내 안의 도구 상자로 행운을 불러라. 8장 화살을 쏜 후에 관역을 그려라. 인간관계 연못. 인생은 협상의 연속이다. 혹시 내가 도와줄 게 없을까요? 올바른 행동과 똑똑한 행동. 9장 5개의 퍼즐과 6개의 팀. 터무니없어 보이는 기회를 반드시 붙잡아라. 목표 달성의 유일한 방해물은 당신 자신이다. 제로섬 게임에 휘말리지 마라. 인생에는 리허설이 없다. 10장 불확실한 세상으로의 행복한 초대. 주변의 조언을 경계하라. 정해진 답이 없는 문제들. 인생을 되돌아보면 내 가방 속 보물. 이렇게 총 10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저의 20대 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챕터를 읽어보겠습니다. 실패자 이력서. 나는 종종 학생들에게 실패자 이력서를 작성해 보라고 한다.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 또는 학교 생활에서 저질렀던 중대한 실수들을 담은 이력서 말이다. 또 각각의 실패 경험에서 배운 점도 함께 적도록 한다. 그러면 성공적인 경력과 장점을 보여주는 이력서를 쓰는 데만 익숙해진 그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는다.
그러나 실패자 이력서를 일단 작성해보면 그들은 실패라는 렌즈를 통해 경험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정리하고 되돌아보게 된다. 많은 학생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장점을 담은 전통적인 이력서와 더불어 실패자 이력서도 함께 업데이트한다. 이는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의 리즈 박사의 아이디어이다. 처음에 실패자 이력서에 대해 들었을 때 나는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었다. 실패가 인생이라는 학습 여정에서 중요한 일부라는 사실을 일깨우는 훌륭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는 무언가에 도전해야 할 때, 무언가를 처음 시도할 때, 위험을 감수하고 어떤 것을 추진해야 할 때 유용할 터이었다. 우리는 인재를 고용할 때 성공한 경력뿐 아니라 실패한 경력 역시 고려해야 한다. 실패는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한 번 실패하면 똑같은 실수를 다시 저지르지 않을 확률이 높아진다. 또한 실패했다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는 일에 도전했음을 의미한다. 성공한 많은 사람들은 이따금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충분히 도전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간략히 줄인 나의 실패자 이력서를 아래에 소개하겠다. 여기에는 내가 살아오면서 저지른 중요한 실수들이 적혀 있다. 30년 전쯤 이런 이력서를 작성해보고 그동안 업데이트 해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다면 편리하게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던 내 모든 실수들을 이따금 되돌아보면서 그때마다 교훈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티나 실리그의 실패자 이력서 1. 직업상의 실패. 좀 더 밝은 눈을 가지지 못했음. 사회생활 초반에 나는 순진하게도 내가 조직이 운영되는 방식을 잘 안다고 생각했다. 나는 잘못된 기업 문화에 대해 옳다는 판단을 내렸다. 좀 더 밝은 눈을 갖고 섣불리 판단을 내리지 말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너무 빨리 포기했음. 사업체를 운영하는 동안 나는 벽에 부딪혔다. 그 벽은 기술적인 측면에서나 조직 운영의 측면에서나 점점 더 견고해졌고 그것을 극복할 해결책을 찾으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 보였다. 그때 좀 더 자신감을 갖고 해법을 찾기 위해 치열하게 전념하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 2번째, 학업상의 실패. 최선을 다하지 않았음. 대학에 들어가 처음 2년간 공부에 집중하지 않았다. 그래서 가장 귀중한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그 기회는 다시 되돌릴 수 없다. 인간관계에 미숙했음. 박사학위 지도교수와 관계가 불편했다. 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좀 더 시간을 쓰고 싶어 했고 지도교수는 내가 실험실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2가지 목표를 좀 더 지혜롭게 조화시키는 방법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셋째, 개인적인 실패. 갈등을 회피했음. 대학 때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졸업이 가까워오자 둘 다 진로 고민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갈등이 잦아졌다. 문제들과 직접 대면해 해결하는 대신 나는 남자친구와 관계를 끝내버렸다. 서로의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고 대화를 나누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본능의 목소리를 무시했음. 나의 삼촌은 뉴욕에서 돌아가셨다. 그때 나는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이 너무 먼 곳이니 장례식에 가지 말라고 말렸다. 그때 참석하지 못한 것이 지금까지 후회된다. 세상에는 되돌릴 수 없는 일들이 있다.
그런 상황에서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될 것이 아니라 내가 직감적으로 옳다고 느끼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원하는 것과 주변 사람들이 내게 원하는 것. 20대 초반 시절 나는 내가 원하는 것과 주변 사람들이 내게 원하는 것을 분리해서 생각하기가 무척 힘들었다. 지금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그런 고민을 한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하는 것이 좋다 하는 식의 지침을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혼란스럽다고 종종 털어놓는다.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 나 역시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대로 행동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싶은 강렬한 욕구를 느낀 적이 있다.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이 진로에 대해 결정을 내린 뒤 그 길을 끝까지 가길 기대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들은 당신이 일단 목표물을 조준하면 끝까지 쫓아가 무슨 일이 있어도 마치는 미사일이 되길 바란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사실 사람들은 여러 번 진로와 방향을 바꾼 후에 결국 자기 능력과 관심에 꼭 들어맞는 일을 찾는 경우가 많다. 이는 제품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는 과정과 유사하다. 계속 다른 방법을 실험하고 시도하면서 결국 원하는 답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길로만 가야 해 하고 너무 일찍 정해놓으면 자칫 잘못된 방향, 자신에게 맞지 않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 많은 학생들이 앞으로 50년 동안의 계획을 상세하게 적은 인생 설계도를 내게 보여준다. 하지만 그것은 비현실적인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너무 제한하는 행동이다. 우리 앞에는 우리가 아직 만나지 못한 수많은 경험들이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우연히 발견한 기회나 행운에 스스로를 묶어두기보다는 활짝 열린 시각을 유지하는 편이 현명하다. 인생을 계획하는 것은 낯선 외국을 여행하는 일과 흡사하다. 꼼꼼하게 계획을 짜고 숙박 장소를 정하고 여행 스케줄을 세운다 하더라도 가장 흥미진진한 짜릿한 경험은 대개 스케줄이라는 테두리 바깥에 존재할 때가 많다. 안내 책자에는 없는 멋진 장소를 소개해 줄 사람을 뜻밖의 만나기도 하고 기차 시간을 놓치는 바람에 계획에 없던 작은 마을을 둘러보게 되기도 한다. 장담하지만 여행이 끝난 후에는 그처럼 원래 계획에 없었던 일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법이다. 예상치 못하게 불쑥 일어난 일, 계획표에 없던 상황들 말이다. 우리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과학 분야에서 예상치 못했던 이례적인 결과에 주목하고 그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함으로써 중요한 발견을 이룬 경우가 대단히 많다. 훌륭한 과학자들은 낯선 데이터를 통해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예상한 결과와 맞지 않는 데이터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대신 그들은 변칙적이고 이례적인 결과를 집요하게 파고든다. 바로 그곳에서 혁신적인 발견, 세상을 놀라게 하는 무언가가 나올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살면서 어떤 일을 겪을 때는 잘 모르다가 나중에 뒤돌아보았을 때 그 의미를 갑자기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랜디 박사는 자기가 밟아온 길들이 앞 유리가 아니라 백밀러를 통해서 바라보았을 때 더욱 분명하게 이해된다고 말한다. 우리들 대부분도 마찬가지이다. 지금까지 지나온 길을 뒤돌아보면 그 길을 걸어오게 된 이유와 과정을 스스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 놓여 있는 길은 다르다. 그 길은 언제나 울퉁불퉁하고 희미하며 불확실성으로 가득하다.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앞날 때문에 우리는 낙담하기 쉽다.
하지만 앞길에 훌륭한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을 높일 방법은 분명히 있다. 일과 삶의 미래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지 수없이 고민하고 생각했던 랜디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조언은 매우 유용하다. 그는 경력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가급적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하고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 두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야만 자연스럽게 좋은 기회들이 찾아온다는 것이다. 훌륭한 인재들은 서로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가치 있는 인맥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새로운 기회를 끊임없이 만들어낸다. 본질적으로 볼 때 당신의 생활과 일에 속해 있는 주변 생태계는 당신이 만나게 될 기회의 종류를 좌우한다. 많은 전문 직업인들이 실제로 이런 생각에 고개를 끄덕인다. 그들은 너무나 협소한 범위 내에서 경력을 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긴다. 대신 다양한 기회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조직에서 일할 것을 권장한다. 우리가 익혀야 할 또 다른 중요한 기술은 남을 돕는 기술이다. 나는 대학에 다닐 때 일주일에 한 번씩 부모님과 통화를 했다. 그런데 어머니는 통화가 끝날 즈음이면 항상 내가 뭐 도와줄 건 없니? 하고 물으셨다. 따뜻함이 담긴 어머니의 이 말은 내게 커다란 감동을 주었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 어머니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일은 없었다. 하지만 필요하면 기꺼이 도와주시려고 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위안이 되었다. 세월이 지나면서 나는 친구나 동료, 가족들에게 언제든지 그런 말을 던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도와줄 게 없느냐는 질문을 받으면 사람들은 언제나 기뻐한다. 당신이 그렇게 물었을 때 실제로 당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은 얼마 안 되고 그들이 요청하는 내용도 되게 사소하고 어렵지 않은 것들이다. 가끔은 당신이 할 수 없거나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부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설령 당신이 그것을 거절한다고 해도 그들은 도와주겠다는 당신의 제안 자체를 고마워하면서 도와주지 못해도 괜찮다고 말할 것이다. 가끔씩 주변 사람들에게 혹시 내가 도와줄 게 없나요? 하고 물어보라. 대신 상대가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여 도움을 요청할 때 진심으로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사람들이 때때로 낭패를 겪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시도하기 때문이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책무를 맡으면 결국 이도저도 못하고 망치기 십상이다. 인생은 마음이 끌리는 매력적인 기회들이 무수히 놓여있는 뷔페와도 같다. 하지만 접시에 너무 많은 음식을 담으면 소화불량에 걸린다. 당신은 인생이라는 뷔페에 차려져 있는 기회들을 전부 시도해도 된다. 단 한꺼번에 그러지는 말아야 한다. 내가 권하고 싶은 방법은 한 번에 딱 3가지만 골라서 하는 것이다. 물론 그 3가지는 삶의 시기에 따라 계속 변화할 것이다. 이 아이디어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실제로 미 해병대를 비롯한 여러 군대에서는 3의 법칙을 활용한다. 수년에 걸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에 3가지만을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군대 시스템은 전체적으로 그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조직되어 있다. 중요한 3가지에만 스스로를 제한한다는 생각이 다소 불만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양자택일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물론 때로는 일을 순차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부모가 되면 다른 일들은 제쳐두고 일단 육아에 집중해야 한다. 또 중요한 마감일이 코앞에 닥치면 다른 모든 일을 잠시 미뤄둬야 한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한 가지 이상의 욕구나 목표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으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예컨대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앞길에 장애물과 함정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 그것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 한 가지 좋은 방법은 당신을 도와준 사람들에게 항상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다. 책상 위에 항상 감사 카드를 준비해 놓고 수시로 활용하라. 또한 세상은 좁은 곳이고 살아가면서 같은 사람을 또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평판과 신용을 늘 지키고 높이기 위해 노력하라. 그것은 가장 귀중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미안합니다 라고 사과하는 방법을 익혀라. 사람들의 강점에 주목하고 그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라. 그리고 똑똑한 행동이 아니라 올바른 행동을 하라. 그러면 나중에 당신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당신 자신과 당신에게 의지하는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면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시도하지 마라. 나는 독자 여러분이 이 책을 읽고 다음 사실만은 반드시 가슴에 새겼으면 한다. 안전지대 밖으로 나오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면, 불가능하다는 고정관념을 버리면, 터무니없어 보이는 기회를 붙잡으면, 당신 눈앞에 무한한 가능성이 나타날 것이다. 물론 그렇게 하면 삶에 잠시 혼란이 찾아오거나 균형을 잃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문제를 기회로 바라보는 새로운 렌즈를 얻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점점 커질 것이다. 내가 25년 전에 쓴 시는 인생의 다음 모퉁이에서 무엇을 마주칠지 모른 채 미래를 바라보면서 느꼈던 젊은 시절의 불안함을 새삼 떠올리게 만든다. 그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껴안으라고 누군가가 내게 말해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기억하라. 예측 가능한 길 바깥으로 내려서야만, 고정관념에 의문을 던져야만, 그리고 세상을 기회와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곳으로 바라봐야만 진정 멋진 일들이 당신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말이다. 네, 지금까지 스탠포드 대학 교수인 티나 실리그 박사가 20번째 생일을 맞이한 아들 조시에게 선물로 쓴 책인 20살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내용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낭낭서가의 나에게 낭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